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와 그 다음에 미래의 뇌졸중 치료 이렇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급성기 치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급성기 치료 전략에는 정맥내 혈전용해술, 동맥혈전 제거술, 그리고 약물 치료를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뇌졸중 치료의 미래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경색 환자가 오시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저희 의사가 진찰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런다면 진찰 결과상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에는 MRI나 CT 같은 영상 검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뇌경색이 맞고 그 다음에 빨리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혈전 용해술도 진행하게 되고요. 그렇게 혈전 용해술을 하거나 아니면 혈전 용해술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 두 분 다 결국에는 입원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제 혈전 용해술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혈전 용해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맥내 혈전 용해술, 두 번째로는 동맥내 혈전 제거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루는 뇌경색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이렇게 왼쪽에 보시다시피 혈관 자체가 막히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라서 이 막힌 부분을 뚫어내려고 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는데요. 정맥내 혈전 용해술 같은 경우에는 정맥으로 약물을 써서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고,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라고 하는 것은 동맥으로 직접 접근을 해서 이 혈전 자체를 제거하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맥내 혈전 용해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맥내 혈전 용해술은 1996년 이전에는 사실은 이런 치료 자체가 없었고요. 96년이 되면서 이런 정맥내 혈전 용해술이 드디어 발견됨으로써 해서 뇌경색 환자분들한테서 처음으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정맥내 혈전 용해술은 한 20에서 30% 정도의 환자한테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20에서 30%라는 이 숫자 자체는 뚫리는 확률일 수도 있고 3개월의 예후가 좋은 확률일 수도 있고요. 또 사망률을 이 정도 30% 정도 감소시켰다이기도 하면서 또 이런 장애가 남는 경우도 30% 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물의 정확한 이름은 알테플레이즈라고 왼쪽 밑에 써 있듯이 알테플레이즈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는데요. 결국에는 정맥을 통해서 주사로 이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 혈전 자체를 녹이는 그런 약물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녹이는 약이다 보니까 딱 봐도 상식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약물은 아니고요. 뇌경색이 발생하고 4.5시간 이내에 오신 급성기, 초급성기에 오신 환자분들한테만 적용이 가능한 그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뜻은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있는 그런 질병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약물 자체를 최대한 빨리 써야 되는 이유는 혈관이 막히고 나면은 뇌세포가 점점점 죽어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 1분에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나기 때문에 1분이라도 더 빨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약물이다 보니까 금기가 있습니다. 현재 혈액응고제 같은 위험한 약물을 이미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이런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경우에 오히려 출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쓰기가 위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혈소판 수치 같은 어떤 피검사상에서의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이 정맥내 혈전 용해술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혈전을 녹이는 위험한 약물이다 보니까 부작용으로서는 각종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대표적인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맥내 혈전 제거술입니다. 이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다리 쪽에 있는 대동맥을 이제 얇은 바늘로 뚫고 들어가서 이 머리 안에 있는 혈관까지 관을 집어넣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관을 통해서 스텐트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튜브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석션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 것을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서 이런 혈전을 제거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동맥내 혈전 제거술은 심지어 10년도 안 된 최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에 처음으로 이런 동맥내 혈전 제거술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50% 정도의 환자들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50%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3개월 뒤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정도로 많이 회복하는 경우가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전 제거술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혈전 용해술과 비슷하게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분에 200만 개씩 뇌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꼭 오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게 그냥 어떤 아주 미세한 혈관이 막혔을 때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시술 기구가 접근을 하려면은 혈관이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가 되어야지만 접근이 가능하고 그래야지 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뇌혈관이 막혔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이 치료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전에 정맥내 혈전 용해술도 그랬듯이 각종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뇌혈관에 접근하다 보니까 뇌혈관이 찢어진다던가 하는 이런 심각한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는 이 다리 혈관을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다리 혈관 자체에 출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염증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약물 치료 또는 입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혈전 용해술, 급성기의 어떤 그런 뚫는 치료를 하고 나서의 어떤 급성기 목표는 뇌경색의 재발과 악화를 방지하는 게 가장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이 뇌경색이라고 하는 질병 자체는 초기에 재발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특히나 이 처음에 일주일 사이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에 재발을 할 때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게 뇌경색 환자분들의 입원의 목표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졸중 집중치료실이라고 하는 곳에 초창기에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 집중치료실이라고 하는 곳은 환자분들이 혹시라도 악화되는 경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집중치료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원하시자마자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항혈전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항혈전제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이런 식으로 뇌경색의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에 맞는 항혈전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액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뇌에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보니 피의 양을 늘리는 수액치료가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혈압이 높은 경우에, 너무 높으면 오히려 뇌출혈이 발생하실 수도 있고, 또 너무 낮은 경우에 이 뇌경색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혈압을 조절하는 일들도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뇌졸중 치료의 미래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으로 뇌졸중을 효과적으로 더 치료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급성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맥내 혈전 용해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부작용과 제한점이 있다 보니 이런 부작용, 출혈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효과는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테넥테플레이즈라는 새로운 약물이 개발되어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이제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술을 할 때에도 이 기구 자체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도 시술의 성공 여부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좋은 시술 기구들이 많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맥내 혈전 제거술의 경우에는 큰 혈관이 막혔을 때만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기구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 작은 혈관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개발되고 있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AI라든가 유전자 같은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이런 AI와 유전자를 활용한 환자들의 맞춤 정밀 치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개개인의 맞춤 그런 처방과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급성기 치료와 미래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